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궁 선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발표하게 된 노라조의 김민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궁 선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알아보자면 양궁 선수에게 흔히 발생하는 부상은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이 있고 또 손목 부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텐더니스 및 염증이 있고 팔꿈치는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어깨 부상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 근개 파열, 그 외의 부상으로는 하지 정맥류와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손목 부상에 대해 알아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내부의 힘줄이나 두꺼워진 인대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입니다. 텐더니스 및 염증은 손목 주변의 인대, 근육 또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고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 손목의 척추 부위에 있는 연골인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또한 팔꿈치 부상은 테니스 엘보, 흔히 외측 상과염이라고도 불리고 손목과 팔꿈치 근육을 감싸는 건에 염증이 생겨 팔꿈치 외측에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통증이고, 골프 엘보는 내측 상과염이라고 불리고 팔 관절과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팔꿈치 내측에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깨 부상인데요. 먼저 어깨 충돌 증후군을 보면 견봉의 돌기와 위팔뼈 사이에 있는 어깨에 계속 충돌로 인한 극상근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이제 극상근 주변의 뼈, 인대가 충돌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뼈에 붙어 있는 회전근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혈액순환 저하로 이제 근육 파열까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보통 양궁 선수가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상인데요. 하지 정맥류를 보면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되어서 하지 정맥 내 압력이 또 높아지고 정맥벽이 약해지면서 정맥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 허리 통증은 오래 서 있고 이제 같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가 척추 관절에 부담이 되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목 부상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을 보면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을 편 상태로 힘을 가하는 반복적인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드로잉과 슈팅 동작이 반복돼서 손목인대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증상은 손목 통증과 함께 정중신경의 지배부인 엄지, 검지, 중지, 위쪽 손가락 3개의 손바닥 부위에 저림 및 증상이 있고요. 정중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저림 및 감각 저하를 넘어 엄지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여기 진단법은 신경타진 검사, 수근 굴곡 검사, 전기적 검사, 팔랭 검사, 터넬 징후 검사 있고요. 치료법은 비수술적 치료부터 말씀드리면은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가 있고, 보조기나 부목을 이용한 고정 치료, 수근관 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선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도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야 되고요. 수술적 치료는 압박이 되는 수근관 터널을 수술로 제거하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보면 증상은 이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는 이제 손목의 척축 부위에 있는 연골로 손목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구조물이 됩니다. 이게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거나 반복적인 손목 운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되고요. 또 손목을 회전하는 작업이나 손으로 땅을 짚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것이 증상입니다. 또 새끼손가락이 붓고 통증이 있고 손목을 돌리거나 땅을 손으로 짚고 일어날 때 손목이 시큰거리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 손목을 앞뒤로 꺾으면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 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것 또한 반복적인 손목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고 드로잉 슈팅 동작이 반복되면서 손목인대에 부담을 주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보면 앞선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 보조기 부목을 통한 고정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관절 내시경 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는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 주거나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텐더니스 및 염증, 손목 부상인데요. 이것이 양궁 선수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또 여기 과도한 사용, 반복적인 동작 같이 들어가는 거고, 드로잉 시에 손목이 늘어나는 동작, 이것이 통증과 염증을 발생하고, 증상은 손목 통증, 붓기, 열감, 뻣뻣함 및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양궁 선수의 경우에는 손목을 아래로 내린 동작 수행 시 뻣뻣함과 뼈소리 등 통증 및 일상에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단법은 핀켈스타인 검사, 영상 검사, 엑스레이, MRI, CT 등이 있고, 또 초음파 생체 조직 검사가 있고요. 치료법은 비수술적 치료를 보면 소염 진통제, 항염증제 같은 약물 치료, 또 방호대나 보호구를 이용한 고정 치료, 손목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물리 치료,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하는 얼음을 사용하는 아이싱 치료가 있습니다. 팔꿈치 부상에서 테니스 엘보 먼저 알아볼 건데, 우선 양궁 선수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또 앞서 본 것처럼 과도한 팔과 손목의 과사용으로 인한 발생이고, 보통 테니스나 그 외 스포츠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시에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요. 증상으로는 팔꿈치 바깥쪽 통증, 손목 강직 터널 현상, 피로감과 압력감 등이 있고, 양궁 선수의 경우 오른팔을 끝까지 펼 때 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일상에서 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진단법으로는 코젠스 검사라고, 환자는 주먹을 쥐고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한 뒤 손목을 뒤로 꺾으려 힘을 주고, 의사는 손등을 위에서 지그시 누릅니다. 이때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면 테니스 엘보라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검사, 엑스레이, MRI, 초음파 등이 있고요. 치료법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추천을 하는데, 스트레칭, 또 강화 운동과 함께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치료, 또 주사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 엘보인데, 골프 엘보는 내측 상가염이라고 안쪽 팔꿈치 부상을 말하는데, 이게 양궁 선수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팔 관절과 손목에 무리한 힘이 또 가해지고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목 힘줄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손목에 힘을 주어 활동하는 경우 미세한 손상들이 팔꿈치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양궁 훈련 때 드로잉 슈팅 동작이 반복되면서 손목 인대에 부담을 주어서 이제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한 증상은 팔꿈치 안쪽 통증, 손목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고, 손을 쥐는 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손목을 움직이거나 돌릴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고, 팔꿈치 안쪽이 저리거나 붓고 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법으로는 아픈 쪽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쪽으로 젖힐 때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면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영상 검사는 엑스레이, MRI, 초음파 등 진단할 수 있고요.
치료법은 비수술적 치료를 추천하는데 소염 진통제 등 약물 치료, 부족이나 부먹을 이용한 고정 치료, 수근관 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또 선수는 도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수술적 치료로는 압박이 되는 수근관 터널을 수술로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자가 진단법 비교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코젠스 검사, 여기 테니스 엘보는 이렇게 손을 팔을 쫙 펴고 손을 주먹을 쥔 다음에 위로 올렸을 때 위에서 의사가 손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테니스 엘보로 진단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골프 엘보의 경우 손바닥을 펴고 팔을 쭉 핀 다음에 아래로 손을 내렸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먼저 어깨 충돌 증후군을 보면 가장 양궁 선수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상 중 하나인데 여기 양궁 선수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팔을 들어 올릴 때 견갑골, 견봉과 상완골, 대결절부의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양궁 훈련 시에 드로잉 동작이 반복되면 이제 견봉과 대결절부에 마찰을 주게 되어 염증이 발생됩니다. 증상은 삼각근 부위의 통증, 경우에 따라 상완부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특정 자세나 과격한 움직임에서 통증이 나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됩니다. 팔을 60도에서 120도까지 거상 시 통증이 나타나고 120도 이상 거상 시 통증이 줄어드는 동통궁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법은 여기 충돌 검사, 니어 검사, 호킨스 검사 등이 있고요. 치료법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는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 운동 범위와 유연성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 견봉하 점액낭 내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테로이드, 국소 마취제 등인데 선수들은 해당하지 않는 게 도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견봉 성형술과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이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도 양궁 선수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상 중 하나인데요. 양궁 선수에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과사용, 퇴행성 외상, 혈액순환 장애, 오버헤드 동작이 많은 경우 등이 있고 또 양궁 훈련 시에 드로잉 동작이 이제 반복되면 회전근 힘줄의 노화 혹은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은 팔이나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발생하고 팔에 힘이 빠지거나 무기력해짐, 또 팔을 앞이나 뒤로 올릴 때보다 옆으로 올릴 때 통증이 더욱 심합니다. 낮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진단법으로는 영상검사, 엑스레이, MRI, 초음파 등이 있고 또한 촉진, 파열이 진행될수록 또 진찰 소견상 파열이 느껴지기나 만져지기도 하며 근위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 MT 스캔 테스트라고 피검사자는 팔을 30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또한 검사자는 팔을 위에서 누르고 피검사자는 그 힘에 저항하여 버티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저항하며 버티는 힘이 떨어지면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또 치료법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는 초기 통증에 따라 이제 관절 운동 범위의 재활 운동을 하게 되고 점진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점진적 근력 강화와 점진적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실시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합니다. 또 그 외 하지정맥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일단 과체중, 흡연,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장시간 서 있는 직업, 또 임신, 장시간 앉아 있는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양궁 선수에게 발생한 이유로는
양궁 훈련 시에 계속 서서 활을 쏘게 되고 훈련 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다리의 표제 정맥 내에 압력이 높아져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다리가 또 무거운 느낌,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때때로 다리가 아프거나 아리고 이제 피부 겉면의 혈관이 거미줄 모양 가는 실핏줄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고 만지면 부드럽지만 아픈 부위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법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는 경화요법, 또 레이저 폐쇄술, 배나실 치료, 압박 스타킹 착용 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로는 피부 절개 후에 병든 정맥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양궁 선수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원인으로는 잘못된 자세, 또 관절염, 운동 부족, 골다공증, 근육 긴장 또는 경련, 척추측만증, 디스크 파열, 또 오래 서 있는 경우 등이 있고 증상으로는 지속적이며 때때로 또 간헐적이고 날카로운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손상 원인이 급성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궁 선수에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또 서서 활을 쏘게 되고 훈련 시간이 또 장시간 되다 보니 하지 정맥류와 같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활을 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근육의 불균형이 유발돼서 허리 통증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치료법으로는 또 비수술적 치료는 소염 진통제, 항염증제 같은 약물 치료가 있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물리치료, 또 얼음을 사용하는 아이싱 치료, 전기 자극 치료, 주사 치료 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는 디스크 등에서 문제 시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손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레이닝은 우선 손목 굽힘근 스트레칭, 손목 펴근 스트레칭, 손가락 찢기 등이 있는데 손목 굽힘근 스트레칭은 한쪽 손을 이제 손가락이 아래로 가도록 뻗어줍니다. 팔까지 같이 펴고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뻗은 손가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뻗은 손을 안쪽으로 살짝 틀어주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스트레칭 해줍니다. 여기서 팔꿈치를 쭉 펴고 손목 굽힘근에 긴장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스트레칭입니다. 손목 펴근은 손은 앞으로 뻗어 주먹을 줍니다. 그 일반적인 태권도 자세, 정권 지르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자세를 또 반대편 손으로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리게 되며 손목이 이제 바깥쪽을 보도록 향하여 당깁니다. 또 이 동작을 유지하는데 손등 펴근을 이완시킨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을 몸 바깥쪽으로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찢기는 한쪽 손을 자연스럽게 앞에 두고 손을 펴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반대 손가락 5손가락을 모두 넣어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늘리면서 이제 벌려줍니다. 모든 손가락을 좌우 1회씩 각각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하여 실행해줍니다. 또 여기서 손가락 근육은 팔 전체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칭으로 손목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레이닝은 우선 덤벨 킥백이 있는데 한쪽 발을 크게 내딛은 후 무릎을 굽히고 반대발은 무릎을 펴니다. 허리를 70도 정도 숙인 후 곧게 펴줍니다. 양팔은 옆구리에 붙이고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곧게 펴줍니다. 이 운동은 양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또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 있는데 벤치 또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준 후 덤벨을 쥐고 팔꿈치를 굽혀 머리 뒤에 위치시킵니다. 반대 손은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벤치나 의자 또는 허리에 위치시키고요. 덤벨을 쥔 팔에
팔꿈치 관절을 펴줍니다. 이제 상완골이 몸의 중심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0회에서 15회 반복합니다. 또 폼롤러를 이용한 3두 스트레칭이 있는데 팔꿈치 살짝 위쪽에 폼롤러를 댑니다. 상체를 20도 정도 비틀어 삼두근 바깥쪽에 폼롤러를 위치시킵니다.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기호에 따라 30회 정도 반복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어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레이닝으로는 이제 벽을 이용한 유연성 강화 운동, 벽을 옆에 두고 손을 위로 뻗어 손바닥을 벽에 대어줍니다. 팔을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는데요. 통증이 있으면 이때 멈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좌우 반복해줍니다. 또한 공을 이용한 안정성 강화 운동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공 또는 덤벨을 이용하여서 팔을 떡 뻗고 들어서 버팁니다. 처음 동작이 익숙하거나 쉬워졌다고 느끼면은 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서 버텨줍니다. 만약 여기서 무리해서 무게를 올리거나 억지로 버티게 된다면 오히려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 있는데 팔꿈치는 몸에 붙인 채로야 팔을 90도로 굽힙니다. 양팔을 앞으로 두고 밴드를 잡고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 트레이닝 시 주의할 점은 우선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데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또 통증에 주의해야 하는데 통증은 부상의 악화를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이제 무리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운동 강도나 방법을 잘 조절하여서 해야 하고 절대 여기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과도한 운동은 여기서 추가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적고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올바른 자세 유지, 잘못된 자세는 운동 효과를 감소시키고 또 다른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운동 중에 자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